간격. 어떤 사람은 말없이 스며든다. 가까워지려고도 멀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애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괜히 상대를 끌어내지도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문다. 그런 사람이었다. 도심의 작은 전시장이었고 사람들은 익숙한 질문들로 공간을 메웠다. 직업, 소속, 프로젝트. 그 사람은 벽 앞에 서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굳이 맞장구 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순간 나도 그 앞에 멈췄다. 서로를 보지 않았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묘하게도 그게 다였다. 며칠 뒤 또 마주쳤다. 작은 모임. 여전히 말은 적었고 중심에 서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만큼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커피 한 잔 사이에 많은 말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고 말의 속도는 느려졌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비워진 채로 괜찮은 시간. 그제야 알았다. 관계에는 채우지 말아야 할 간격이 있다는 걸. 그 간격이 때로는 말보다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말이 적은 사람은 무심한 게 아니다. 침묵이야말로 진심에 가까운 순간이 있다. 그와의 만남은 그렇게 이어졌다. 가끔 스치듯 연락하고 가끔 마주 앉고 어떤 날은 말이 좀 더 오가고 어떤 날은 거의 말이 없었다. 어느 쪽도 어색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억지로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편안함을 강요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시간. 모든 걸 채우려 애쓰는 건 소진을 부른다. 오히려 비워진 간격이 관계를 오래 숨쉬게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 그건 언제나 말보다 간격에서 시작된다. 균열. 결국 그는 떠났고 나는 남았다. 항상 그렇다. 끝은 그렇게 온다.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다. 말없이 사라지는 표정, 설명 없는 침묵, 어긋난 호흡. 보이지 않는 금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알았다. 그런데 외면했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고 믿음이라 착각했다. 그 믿음이 애초에 착각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열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틀어진 마음은 다시 맞물리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다. 누가 누구였든 어떤 시간을 함께 보냈든 변하는 사람은 변하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영원한 믿음 같은 건 없다. 조건 없는 신뢰 같은 것도 없다. 유일한 다행은 그가 먼저 떠났다는 것. 내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끝났다는 것. 그 자리에 더 머물렀다면 결국 잃었을 건 나였다. 사람은 버텨야 할 때와 손을 놔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늦으면 모두 부서진다. 언젠가는 뛰어내려야 한다. 뼈가 부러지더라도. 이제는 분명해졌다. 작은 어긋남이 반복될 때, 그건 의심이 아니라 직감이라는 걸. 삶이든 관계든 일이든
균열은 신호다.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된다. 아무도 대신 멈춰주지 않는다. 누구도 대신 내려주지 않는다. 선택은 언제나 스스로의 몫이다. 그래서 이제는 망설이지 않는다. 창문을 깨서라도 내려선다. 뒤늦은 후회 대신 지금 내린다. 손상되고 흠집 나더라도. 무너진 끝에 배운 것들은 잊지 않는다.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태도. 어느 순간부터 명확해졌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보다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단단함을 잃지 않는 것.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비워진 자리를 채우려 허둥대지 않는 사람. 사람이든 기회든 흘러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떠날 것은 보내고 남을 것만 지키는 사람. 관계는 넓이보다 밀도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남는 건 손에 꼽히는 몇이다. 가장 나쁜 건 얕은 인연에 스스로를 소모하는 일이다. 그러지 않는다. 대신 속도를 낮춘다. 침묵을 견디고 감정을 버티고 누군가의 말과 표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잘못은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잡는다. 시간이 걸려도 고통이 들어도 눈앞에 현실을 직면한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본다. 상처는 덧붙이지 않고 울음은 함부로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고 그 외엔 조용히 감춘다. 어떤 삶이든 결이 있다. 부드럽게 살아도 좋다. 다만 부드러운 결은 단단함 위에 있어야 한다. 흐트러짐 없는, 중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도 가지 못한다. 나의 방식, 나의 속도, 나의 호흡. 남이 정한 틀에 나를 맞추지 않고 서고 싶은 자리에 원하는 모양으로 산다. 그렇게 간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직접 택한 방향으로. 기도.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신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진심으로 빌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저 입으로만 읊조린 적은 많았지만 진짜 간절하게, 진짜 가슴으로 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기도문을 습관처럼 외웠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 돈, 성공, 사랑, 복수. 나는 한 번도 신을 바라보지 않았고 신도 나를 쳐다본 적 없었다. 그걸 깨달은 건 30대 중반을 지나면서였다. 그때까지 삶이 공평하지 않은 이유를 신에게 돌렸다. 운명, 재능, 환경, 타이밍. 온갖 합리화를 갖다 붙이며 내 실패와 상처를 포장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한 가지가 머리를 때렸다.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 기도는 거룩함이 아니라 일관성이어야 했다.
말과 행동이, 바람과 실천이, 원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하나로 묶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었다. 나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 속으로는 끝없이 추락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모순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나는 기도를 멈췄다. 입으로 희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절망만 선택하고 있었다. 입으로 변화를 말하면서 단 한 번도 달라질 용기가 없었다.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을 이용하고 밀어내고 상처 주었다. 그때 깨달았다. 신은 내 입술이 아니라 내 걸음을 보고 있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다짐했다. 무언가를 빌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것이 되기로 했다. 이제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걷는다.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 내 발걸음이 말해줄 것이다. 그게 나만의 신앙이었고 내가 다시 태어난 방식이었다. 신은 듣고 계신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진심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양으로 듣고 계신다. 흐름. 어떤 일들은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부서지고 계산하려 하면 어긋난다. 계획이 어긋나는 건 언제나 그 계획이 지나치게 촘촘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의심하고 경계하면 그 틈이 벌어진다.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이미 무너진 자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모든 상황이 망가질 수 있었고 어떤 계산도 무의미한 순간이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거기에 섞여 있었다. 조금도 경계하지 않고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위험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의심하고 계산하고 자신을 움켜쥐려고 한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장면은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흘러가야 풀린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본 적도 있었고 의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구해진 적도 있었다. 세상은 계산으로 다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가벼웠기에 살 길이 열리기도 한다. 그 순간 사람의 얼굴과 몸짓은 본능적으로 읽힌다. 계산으로 다가가는 사람과 있는 그대로인 사람은 한눈에 구분된다. 진짜 위험은 몸에 걸쳐진 갑옷이 아니라 마음에 걸쳐진 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산다. 의심보다 흐름에, 계산보다 순간에, 불안보다 신뢰에 몸을 맡긴다. 어차피 모든 걸 움켜쥐려 해도 잡히는 건 한 줌뿐이다. 관계는 서로를 구속할 때 끝나고 서로를 떠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멀어질 자유가 있는 곳에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긴다. 진심.
억지로 만든 건 반드시 티가 난다. 표정은 숨겨도 손끝은 못 숨긴다. 좋아서 하는 일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결과보다 먼저 기운으로 드러난다. 익숙한 손이 조립한 기계라도 마음이 빠지면 하루 만에 고장나고, 겉보기 멀쩡한 기획서도 억지로 짠 건 금세 들통난다. 이 일은 감정의 물리적 흔적이다.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진심을 드러낸다. 적당히 하는 일은 적당한 인간을 만든다. 어차피 살아야 하니까. 어차피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차피 이 정도면 되니까. 그 말들 속에 사람은 조금씩 부서진다. 진심 없이 한 일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시작한 타협은 자기 삶 전체를 지워버린다.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하는 일에 태도가 없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버리고 있다는 뜻이다. 의미는 결과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 마음을 사용했는가에서 온다. 그래서 누군가는 작은 일 하나로 기억되고, 누군가는 큰 일을 해도 흔적이 없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친구. 친구란 이름은 많지만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드물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지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표면은 격이 없이 흐르지만 내면은 끝내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더 깊이 고립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건 뼈아픈 경험에서 배운다. 농담이라며 던진 말이 칼이 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기준이 강요된다. 대화는 줄어들고 눈치는 늘어나며 서로를 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서로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해받고 싶어 가까워졌지만 가까워질수록 오해가 커진다. 거리를 좁히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방어할 틈조차 사라졌다. 침묵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침착함은 무심함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진심을 숨긴 채 적당히 웃으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은 우정을 시간으로 착각한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믿고 함께한 기억이 많다는 이유로 계속 묶인다. 하지만 기억이 쌓인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니다. 시간은 정리를 미룰 뿐이고 오래된 인연은 오히려 자기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 언제부터였는지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졌다. 말을 아끼면 오해받고 솔직해지면 멀어진다.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질 때 우정은 이미 형태만 남은 감정이다. 편해야 할 자리가 긴장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서로를 갉아먹는다. 지켜야 할 관계는 따로 있고 비워야 할 관계는 훨씬 더 많다.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자신을 잃는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별이다. 잘라내는 건 배신이 아니라 정리다. 진짜 우정은 소란스럽지 않다.
연락의 빈도나 말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멀리 있어도 이어지고 오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다. 위로받기보다 묵묵히 옆에 있는 쪽, 말 없이도 허용되는 공간, 그런 관계만이 빛을 지닌다. 모든 인연은 선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라는 이름 아래 삶이 조금씩 부식된다. 끝내 남는 건 허상뿐이다. 함께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내내 혼자였던 시간만 쌓인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아주 늦게야 깨닫게 된다. 선택.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 방향이 틀리고 기준이 달라지고 도착지가 달라진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경로가 달라지는 일이다. 아무리 잘 달려도 옆에 선 방향이 엉뚱하면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말보다 속도를 봐야 한다. 어느 쪽으로 걷고 있는지, 그 리듬이 나를 망가뜨리는 건 아닌지, 그 침묵이 무관심인지 평온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물이다.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 옆 사람은 고치기 어렵다. 잘못된 사람과 오래 있으면 자신도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그 사람의 말투가 내 말투가 되고 그 사람의 반응이 내 감정이 된다. 함께하는 사람은 나를 바꾸지 않고도 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걸 모르고 친해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 손절은 쉽지만 삶의 궤도를 되돌리는 건 어렵다. 가볍게 지내는 관계가 가장 위험하다. 나를 묻지 않으면서 오래 곁에 있는 사람. 잘못된 말에도 쉽게 웃는 사람. 경계 없이 다가오고 아무 책임 없이 사라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나를 무너지게 하진 않지만 흐리게 만든다. 선명한 사람은 드물고 흐릿한 사람은 흔하다. 그래서 선택은 단호해야 한다. 친해지기 전에 걸러야 하고 마음 주기 전에 의심해야 한다. 사람은 나중에 바뀌지 않는다. 처음에 촉이 틀린 적은 거의 없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나의 미래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잃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고 잘해주는 사람보다 잘 견디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좋을 때 함께한 사람보다 어려울 때에도 멀어지지 않는 사람을 더 오래 봐야 한다. 관계는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고 흐름으로 드러난다. 한 번 잘한 사람보다 꾸준히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옳다. 그 기준을 놓치면 모든 선택이 흔들린다. 통증. 고통은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끝까지 겪었을 때 끝난다. 피하고 외면하고 잊으려 해도 통과하지 않으면 남는다. 억지로 밝은 얼굴을 하고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도 몸 어딘가에 잔여가 남는다. 그 잔여는 상황이 비슷해질 때마다 다시 올라온다. 같은 말에 예민해지고 같은 상황에 어두워지고 같은 감정에 끌려간다.
덮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겪은 만큼만 끝난다. 그래서 통증은 지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감정을 멈추면 시간이 늘어지고 감정을 끝까지 밀고 가면 회복은 빨라진다. 애써 회피한 사람보다 끝까지 아파본 사람이 훨씬 빨리 돌아온다. 차라리 울고 무너지고 쓰러져야 한다. 견디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끝난다. 슬픔은 터뜨려야 가라앉고 분노는 알아야 잦아들며 상처는 인정해야 아물기 시작한다. 감정을 죽이는 게 강한 게 아니다. 감정을 견디는 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에는 버티려 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견디는 사람은 오래 아프고 아파본 사람은 짧게 남는다. 피할수록 길어지고 직면할수록 가벼워진다. 회피는 특성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알듯말듯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한순간에 그 마음의 불이 번쩍 켜지는 경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왜 이렇게 헤매는지, 흐릿했던 풍경이 갑자기 확 또렷해지는 순간들, 그런 느낌이죠. 그죠? 이게 각성 맞죠? 떠들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감정을 스스로 다독이며 하루를 통과해내는 힘,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기준. 저자는 바로 그 지점을 진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는 의미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끝까지 남는 진짜 나를 알아보는 일. 다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 한 줄의 기준을 붙잡는 순간, 그 조용한 깨달음이 바로 저자가 말한 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Empty streets, cold wind blows, snowflakes falling soft and low. Where did all the people go? Life a whisper, soft and slow. This frozen world a silent plea. Just winter and me. Oh, winter, winter, so stark, so grand. A cold, clear truth across the land. Life fades to gray, then starts anew. Winter, winter, I see you. Bare trees stand against the sky, frozen tears in every eye. No green, no growth, just passing by. A lonesome song, a silent sigh. The sun so weak, a distant gleam, a waking dream. Oh, winter, winter, so stark, so grand. A cold, clear truth across the land. Life fades to gray, then starts anew. Winter,